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실 수 있게 제가 핵심만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따라오게끔 최대한 쉽게, 그런데 실전감은 살려서 갑니다. 첫 번째는 코인을 처음 만져보신 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손이 떨리시는 분부터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흐름을 풀어드립니다. 과장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결국 승패를 갈라버리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지출이 줄면 체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매일 단타 수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AI를 예언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산 빠른 비서로 쓰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공부용 총알을 공짜로 받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 입금 없이 매매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이론 말고 숫자로 딱 보여드리면 머리에 바로 박힙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 그 1,000만 원이 각각 얼마가 됐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2026년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무난하지만 폭발은 아니죠.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 원 정도로 불어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은 역시 꾸준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상승은 했지만 생각보다 얌전하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 계산상 나옵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숫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방법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기준으로는 거래 수익이 나도 바로 세금을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봅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 해외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도 가능하죠. 작은 돈으로 큰 판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5천만 원 규모까지 운용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은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판을 키우는 거의 유일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 잡으면 실력보다 먼저 체력이 소모됩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로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열어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작은 칼이 아니라 목에 걸린 쇠사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떼지 않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서 헤매지 않게 길만 깔아드린 겁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포지션 크기는 2억 원입니다. 이때 1회 거래 수수료가 왕복으로 약 2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실력보다 먼저 가져야 할 생존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비교할 때 5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조작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를 먼저 놓고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A 거래소는 0.01% 수준으로 낮고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체감이 큽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레버리지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까지,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는 칼날이라 선택지가 넓을수록 조절도 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입출금 동선이 짧아지면 실수가 줄어요.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 이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고정 댓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까 타이밍이 실력의 반 이상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언제 유리할까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흐름이 살아있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걷고 있을 때 같이 걷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교차는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을 고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뉴스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서 이런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느냐?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숏이 유리해집니다. 시장이 미끄러질 때는 잡고 버티면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름이 꺾일 때를 확인하는 장치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급락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숏 관점이 힘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이슈가 나오면 공포가 먼저 반응하고 그 공포가 가격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보조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해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를 같이 보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데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커지는지, 힘이 약해지는지 확인하면 롱과 숏을 고르는 순간에 기준점이 생깁니다. 정리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맞물릴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가 유리합니다. 느낌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보 따라하기 방식은 규칙을 먼저 만든 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연습입니다. 진입, 손절, 익절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는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파도만 골라 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꿈보다 작은 확률을 반복해서 쌓는 방식이라 수수료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 경로와 할인 적용을 제대로 맞추고 가능하면 수수료가 낮은 구간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흐름을 정리해놨습니다. AI 단타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AI에게 오늘 변동성 큰 코인 후보, 뉴스 요약,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을 뽑게 하고 최종 버튼은 내가 누르는 겁니다. 하루 50만원 목표가 현실로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100 이벤트는 내 돈을 넣기 전에 손을 풀기 좋은 기회입니다. 공짜로 받은 금액이라도 규칙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지니 낮은 레버리지부터 차근차근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주문을 넣을 때는 시장가와 지정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급하게 쫓아가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격을 걸어두고 기다리는 습관이 단타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것도 꼭 익히셔야 합니다. 화면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크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수수료는 메이커와 테이커로 나뉘어 붙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들어갈수록 더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할인 세팅에 더해 지정가를 활용하는 습관이 단타에서는 숨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나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